응급간호 2분반 6조 호흡기계 응급사례 2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67세 여성인 이땡땡씨는 6년 전부터 COPD와 기관지 천식을 진단받고 벤토린을 사용하는 환자입니다. 내원 3일 전부터 감기 증세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서 ER로 방문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호흡곤란과 매우 답답해하였고 스푸덤을 동반한 잦은 기침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이탈 사인, 청진, 객담 양상, 랩 데이터 결과, 체스트 엑스레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기침, 객담, 호흡곤란 호소, 다량의 연노란색 객담 분비, WBC 수치 상승, 호흡성 산증, 기관지 벽의 음량이 증가한 상태는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의 증상이 오래되면 서로 유사해지기 때문에 COPD라고 부릅니다. 위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때 간호사가 가장 먼저 평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 횟수는 호흡곤란 시 정상 또는 약간 증가되어 있고 질병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호흡수가 증가하고 저산소증이나 고이산화탄소 혈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력 징후를 사정합니다. 급성기관지염에 걸리면 기침, 가래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호흡 시 거품은 천명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 수준 확인, 폐음 청진, 산소 포화도 확인, 심폐질환 가결력 사정, 발한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산소증이 심할 경우 입술이나 손톱 아래쪽 부분이 파랗게 보이는 청색증이 나타나기에 청색증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산소증이 심할 경우 입술 오므린 호흡으로 숨을 내쉬는 시간이 길어지고 병의 경과가 매우 진행된 경우 숨을 들이쉴 때 늑골 사이가 함몰될 수 있고 목 주변의 보조호흡근의 사용이 관찰되기에 기도, 호흡, 순환 상태 확인, 부속근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과 지속기간을 사정합니다. 추가로 객담 배양 검사, CT, 기관지 내시경 등과 같은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폐기능 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의 진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흉곽 앞뒤가 불룩해지는 술통형 흉곽이 관찰될 수 있기에 흉곽 모양을 확인하고 폐 동맥압이 증가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와 부종이 동반될 수 있기에 부종을 확인하며 기관지염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흡연 여부, 강하고 지속적인 노출이라면 직업성 분진과 화학약품도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직업적 노출 여부도 사정합니다. 위의 사정 내용을 토대로 환자에게 산소요법을 적용 시 PaO2 55에서 60, 산소 포화도는 88에서 90을 유지하도록 산소를 투여합니다. 비강 캐뉼라로 분당 1에서 3리터, 벤츄리 마스크로 24에서 35% 정도의 저용량 산소 투여가 적당합니다. COPD 환자에게 갑자기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려 축적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산소 농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여 차츰 산소 포화도를 올려가야 합니다. 나잘 캐뉼라인 경비관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산소 전달 방법으로서 동맥혈 산소 농도가 60에서 75에 도달할 수 있는 양으로 공급합니다. 산소 포화도를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 산소요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도 중증 COPD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고농도의 산소가 점정기를 만나면 폭발적인 연소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산소요법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소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산소 공급으로 인한 호흡 중추의 억제는 고탄산 혈증, 호흡성 산혈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맥혈 산소 분압을 60에서 65 정도로만 유지하도록 산소 투여량을 조절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환자의 치료제인 흡입제의 종류와 효과에는 먼저 기관지 항생제가 있습니다. 기관지 항생제는 베타2 작용제와 항콜린제가 있는데 베타2 작용제는 기관지에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살부타몰은 속효성으로 급성 발작 증상 완화, 운동성 천식 예방에 사용이 됩니다. 단 속효성 사용 이후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단기간의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합니다. 살메테롤, 프로모테롤이 속하는 지속성은 항염증제에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항콜린제는 기관지 평활근 이완, 점액 분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프라트로피움이 속하는 속효성은 급성 발작 완화 효과가 있으며 베타2 항진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티오트라피움이 속하는 지속성은 흡입 스테로이드와 흡입 지속성 베타 작용제 복합제 사용에도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게 추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염증 조절제에는 당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비만세포 안정제가 속합니다. 부데소니드, 플루티카손, 베클로메타손이 속하는 당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기도의 염증 반응 억제 및 과민증 증가의 억제로 폐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크로몰린, 니트크로민이 속하는 비만세포 안정제는 천식 반응 감소 및 최대 호기 속도의 개선, 그리고 속효성 베타2 항진제 사용 횟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단 급성 천식 발작 시 효과가 없습니다.
올바른 흡입제 사용법은 정량식 흡입기일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뚜껑을 열고 흡입기를 3, 4회 세게 흔들고 숨을 끝까지 내쉬어 폐 안의 공기를 빼냅니다. 흡입구를 입에 물고 누름과 동시에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숨을 10초 동안 참은 후 입을 뗀 상태에서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경우 흡입제 사용 후 가글링을 합니다. 정량식 흡입기와 보조 흡입기를 같이 사용할 경우 뚜껑을 열고 흡입기를 3, 4회 세게 흔들고 보조 흡입기와 정량식 흡입기를 연결합니다. 숨을 끝까지 내쉬어 폐 안의 공기를 빼내고 보조 흡입기를 이와 입술로 물어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누름과 동시에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숨을 10초 동안 참은 후 입을 뗀 상태에서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경우 흡입제 사용 후 가글링을 합니다. 건조 분말 흡입기에는 터브웰러, 디스커스, 핸디헬러가 있습니다. 먼저 터브웰러는 뚜껑을 돌려서 열고 왼손으로 기구 몸통을 잡고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랫부분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 딱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흡입구를 피해 숨을 끝까지 내쉬고 흡입구를 입에 물고 빠르게 세게 들이쉽니다. 숨을 5에서 10초 동안 참은 후 입을 뗀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닫을 때는 뚜껑을 돌려서 닫습니다. 소염제가 포함된 경우 가글링을 합니다. 디스커스는 홈에 엄지로 걸어서 돌려서 뚜껑을 엽니다. 왼손으로 기구 몸통을 잡고 수평을 유지한 채로 오른손 엄지로 레버를 밀어서 딱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흡입구를 피해 숨을 끝까지 내쉬고 흡입구를 입에 물고 빠르게 세게 들이쉽니다. 숨을 5에서 10초 동안 참은 후 입을 뗀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뚜껑을 돌려 닫습니다. 소염제가 포함된 후 가글링을 합니다. 핸디헬러는 흡입기 뚜껑과 흡입구를 열어 흡입용 캡슐을 중앙에 넣습니다. 흡입구를 소리가 날 때까지 닫고 녹색 천공 단추를 완전히 눌렀다 닫습니다. 천공 단추는 여러 번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숨을 끝까지 내쉬어 폐 안의 공기를 빼내고 흡입구를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물고 숨을 빠르고 세게 들이쉽니다. 입을 뗀 상태에서 5초간 숨을 멈추었다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흡입구를 열고 캡슐을 버립니다. 퇴원시 환자의 교육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흡연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의 주요한 유발 원인으로 2차 흡연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면 주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관지벽의 섬모가 파괴되고 비대해적 점액 생산이 증가하나 점액 제거의 방어 기전이 손상되며 기관지벽은 두꺼워져 탄력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반자위를 취하게 하고 침상 위 테이블에 베개를 놓고 앞으로 기대게 합니다. 기도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기침과 호흡 운동을 하도록 하고 횡격막 호흡과 입술 오므리기 호흡 운동을 교육하고 수행합니다. 체위 배액을 실시하고 처방에 따른 약물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1회의 식사량이 많으면 배근육과 횡격막 압력을 증가시켜 복식호흡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소량의 식사를 자주 먹는 것을 교육합니다. 얼음물, 양배추와 같은 가스 형성 음식은 복부 팽만을 유발하여 한기를 제한하기 때문에 피하도록 교육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상태를 위해 수분 섭취를 격려합니다. 호흡곤란 환자에게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 피로는 환자를 예민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또한 COPD 환자의 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방법을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환자 옆에서 환자의 긴장, 불안 및 공포 등을 완화시켜서 신뢰감을 주도록 격려합니다. 치료 계획에 가족을 참여시키고 환자를 격려하여 환자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호흡 장애를 겪는 환자의 경우 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곤란 환자는 냄새나는 가래를 배출하거나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구강간호를 자주 실시하도록 교육하고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함을 교육합니다.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과 같은 예방접종도 필요합니다. 다당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에 만성 폐질환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일 경우 다당질 백신 23가를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